초겨울 바람이 강변을 따라 불어왔다. 낙엽은 이미 다 떨어졌고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다. 산책로 한쪽 작은 쉼터에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곳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는 노인이 있었다. 오래된 모직 코트, 무릎 위에 올려둔 따뜻한 보온병. 그는 오늘도 조용히 앉아 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그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거칠고 크고 일부러 더 키운 듯한 소리였다. 산책하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시선이 슬며시 옆으로 피해갔다. 웃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벤치 앞에 그림자 셋이 멈춰섰다. 덩치 큰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노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노인의 손이 보온병을 꽉 쥐었다. 쉼터의 공기가 천천히 무거워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이 멈춰섰다. 짧은 머리에 단정한 외투를 입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쉼터 쪽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산책로의 흐름은 이미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자 셋은 벤치를 둘러싸듯 서 있었다. 노인의 앞을 가로막고 웃음을 터뜨렸다. 일부러 큰 소리로 웃는 것 같았다. 보온병을 쥔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갔다. 주변을 걷던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발걸음이 빨라졌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엔 불편함이 어려 있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쉼터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남자들의 웃음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노인은 고개를 더 숙였다. 그의 어깨가 조금씩 움츠러들었다. 보온병을 감싼 손에 힘이 들어갔다. 산책로 위로 바람만 불어왔다. 그 바람마저 차갑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남자 하나가 벤치 끝을 발로 툭 쳤다. 무겁지 않은 소리였다. 하지만 노인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다. 보온병이 무릎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여기 자리 괜찮네. 우리도 좀 앉아야겠는데? 남자의 목소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몸을 더 안쪽으로 옮겼다. 자리를 좁혔다. 남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웃었다. 웃음이 더 커졌다. 봐봐, 알아서 비키네. 착하시네. 말투엔 조롱이 가득했다. 노인의 손끝이 더 세게 떨렸다. 고개는 더 깊이 숙여졌다. 주변을 지나던 한 중년 남성이 잠깐 멈칫했다. 그러나 곧 시선을 피하고 지나갔다. 쉼터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었다. 남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거침없어졌다. 바로 그때였다. 산책로 반대편에서 천천히 걸어오던 여성 하나가 걸음을 멈췄다.
짧은 머리에 깔끔한 외투 차림. 특별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달랐다. 주변을 보는 눈빛이 정확했다. 무심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인식하며 걷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쉼터 쪽을 바라보았다. 남자 셋, 떨고 있는 노인, 그리고 외면하며 지나가는 사람들. 그녀의 눈빛이 천천히 굳어졌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선이 달라졌다. 분석하는 눈이었다. 거리, 위치, 상황. 모든 것이 한 번에 정리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쉼터를 지켜보았다. 노인의 보온병이 바닥에 떨어졌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뚜껑이 굴러갔다. 금속 뚜껑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산책로에 울려 퍼졌다. 주변이 잠깐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돌아보았다. 하지만 곧 다시 시선을 돌렸다. 지나갔다. 모른 척했다. 노인은 몸을 숙여 보온병을 집으려 했다. 손이 바닥에 닿기 전에 남자 하나가 발로 보온병을 툭 밀어냈다. 보온병이 더 멀리 굴러갔다. 미끄러졌네. 비웃는 목소리였다. 노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그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다. 일어나지 못했다. 힘이 없는 게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그 순간 산책로 반대편에서 여성이 천천히 방향을 틀었다. 발걸음이 쉼터 쪽을 향했다. 걸음은 빠르지 않았다. 하지만 흔들림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쉼터 앞에 섰다. 남자 셋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를 향했다. 뭐야, 누구야? 한 명이 말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시선이 달랐다. 흔들림이 없었다. 두려움도 분노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정확하게 중심을 향하고 있었다. 남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뭔가 이상했다. 평범한 여자처럼 보였지만 공기가 묘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그녀의 자세는 완벽하게 중립이었다. 어깨는 수평, 발은 어깨 너비, 무게 중심은 정확히 가운데. 준비된 사람의 자세였다. 뭐 하는 거야? 그냥 지나가. 남자 하나가 손을 저으며 말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시선도 떼지 않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주변 공기가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다. 남자들의 웃음이 사라졌다. 남자 하나가 비웃듯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왜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거야?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무언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듯 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더 정확해졌다. 남자의 어깨, 허리, 발. 시선이 천천히 훑어 내려갔다. 분석하는 눈이었다. 위협을 계산하는 눈이었다. 남자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리고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저 눈빛은 두려워하는 눈이 아니었다. 화난 눈도 아니었다. 그저 측정하고 있었다. 거리를, 힘을, 가능성을. 남자의 웃음이 조금 굳어졌다. 야, 뭐야 진짜. 왜 이래? 말투가 조금 흔들렸다. 처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한 발 옆으로 움직였다. 노인과 남자들 사이에 섰다. 막은 게 아니었다. 그저 위치를 잡은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한 발이 모든 구도를 바꿨다. 이제 남자들이 노인에게 가려면 그녀를 통과해야 했다. 공간이 재배치되었다. 힘의 중심이 옮겨갔다. 남자 셋은 그걸 느끼고 있었다. 표정이 굳어졌다.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야, 진짜 비켜. 우리랑 상관없잖아. 두 번째 남자가 말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짜증 뒤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다. 불안함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다. 비키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산책로를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서기 시작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아직 가까이 오진 않았다. 하지만 시선은 쉼터를 향하고 있었다.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세 번째 남자가 허리에 손을 얹으며 다가섰다. 아줌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앉아 있었던 건데. 말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위협하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3초. 시선이 마주쳤다. 남자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저 눈빛엔 흔들림이 전혀 없었다. 두려움도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런 상황에 수없이 익숙한 사람처럼. 아니, 이보다 더한 상황도 겪어본 사람처럼. 남자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반응이었다. 그걸 깨닫고 당황스러워했다. 뭐야, 왜 이래 진짜.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다른 두 명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였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처음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자세가 조금 바뀌었다. 어깨가 더 수평이 되었다. 발의 간격이 정확히 조정되었다. 무릎이 아주 약간 구부러졌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자세였다. 훈련받은 사람의 준비 자세였다. 남자 셋은 그걸 느끼고 있었다. 말로 설명할 순 없었지만 몸이 반응하고 있었다.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이 작동하고 있었다. 첫 번째 남자가 입술을 깨물었다. 야, 그냥 가자.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대로 물러나기엔 너무 창피했다. 주변엔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야, 진짜 비키라고. 안 비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협박이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확신이 없는 협박이었다.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시선이 정확히 그의 중심을 향하고 있었다. 남자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떨리는 주먹이었다. 긴장한 주먹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그 주먹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다시 남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해봐라. 어디 한번. 말 없는 도전이었다. 조용한 압도였다. 남자의 주먹이 풀렸다. 손에서 힘이 빠졌다. 그는 헛기침을 했다. 치, 미친. 작게 욕을 내뱉으며 고개를 돌렸다. 공기가 천천히 바뀌고 있었다.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다.
두 번째 남자가 옆으로 비켜서며 말했다. 야, 그냥 가자.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체면을 차리려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분위기는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다. 세 번째 남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물러나도 될지 확인하는 눈빛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저 여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자세, 눈빛, 호흡, 모든 게 말해주고 있었다. 훈련받은 사람, 실전을 경험한 사람, 위험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압력이었다. 보이지 않는 벽이었다. 남자들은 더 이상 노인을 보지 않았다. 그녀만 바라보고 있었다. 계산하고 있었다. 저 여자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이길 수 있을까? 설령 이긴다 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생각이 빠르게 돌아갔다. 결론은 하나였다. 아니다. 첫 번째 남자가 헛웃음을 흘렸다. 에휴, 별일 아닌 거 가지고 뭘 이래.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말이었다. 자존심을 지키려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들이 물러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이겼다는 것을.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가까이 다가왔다. 아직 쉼터까지 오진 않았다. 하지만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다. 시선이 모이고 있었다. 남자들은 그걸 느꼈다.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이제 더 이상 둘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여럿이 지켜보는 공간이었다. 증인들이 있는 공간이었다. 세 번째 남자가 먼저 몸을 돌렸다. 가자, 진짜.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하지만 안도감도 섞여 있었다. 이제 물러나도 된다는 안도감이었다. 다른 두 명도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시간 아깝게. 그들은 쉼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시선으로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다.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남자들의 뒷모습이 작아졌다. 산책로 저 끝으로 사라져갔다. 그제야 그녀의 어깨에서 힘이 조금 빠졌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작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누군가 속삭였다. 저분, 누구지? 모르겠어. 근데 대단하네. 우리도 나섰어야 했는데. 부끄러움이 섞인 목소리들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노인을 향해. 노인은 아직 벤치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바닥에 굴러가 있던 보온병을 집어들었다. 뚜껑도 함께 주었다. 먼지를 손으로 가볍게 털어냈다. 그리고 노인 앞으로 다가갔다. 여기요. 짧은 한마디였다.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보온병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목이 메인 목소리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보온병을 두 손으로 꽉 감싸 쥐었다.
떨림이 조금씩 멈춰가고 있었다. 그녀는 노인의 옆에 잠시 앉았다. 말없이 함께 강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이제 그 바람이 조금은 부드럽게 느껴졌다. 혼자 오시나 봐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매일 이 시간에 나와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가족은요? 아들이 멀리 있어요. 바빠서. 자주 못 와요. 노인의 목소리가 잠겼다. 외로움이 묻어났다. 그녀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때론 말보다 침묵이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었다. 함께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잠시 후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더 따뜻했는데 지금도 따뜻한 사람은 많아요. 그런가요? 네. 다만 망설일 뿐이죠. 용기가 부족해서. 그녀의 말에 노인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용기가 있어 보여요. 저도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요? 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였어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말이 깊이 와닿았다. 당신은 무슨 일 하시는 분이에요? 예전엔 특별한 일을 했어요.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특별한 일이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사람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노인의 말에 그녀가 조용히 웃었다. 웃음엔 쓸쓸함이 섞여 있었다.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나 봐요. 좋은 습관인걸요. 노인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떨림이 멈춘 미소였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괜찮으시겠어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천천히 쉬다 가세요. 여기 좋은 곳이잖아요. 네. 그럴게요. 노인은 보온병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손이 떨리지 않았다. 등도 조금 펴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렸다.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다. 시선이 그녀를 따라갔다. 존경과 부끄러움이 섞인 시선이었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누구라도 했을 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못했어요. 다음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고 다시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평범한 걸음걸이였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저 평범함 속에 얼마나 큰 힘이 숨어 있는지.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노을이 강물 위에 번져가고 있었다. 쉼터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노인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젠 달랐다. 어깨가 펴져 있었다.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다. 보온병을 열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마음도 함께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주변을 걷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무서우셨죠? 조금요. 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한 젊은 남성이 노인 옆에 앉았다. 저도 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아니에요. 부끄러워요, 진짜. 젊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책하는 목소리였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용기 내기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그래도요. 오늘 배웠잖아요. 다음엔 할 수 있을 거예요. 노인의 말에 젊은이가 고개를 들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오늘 저분처럼은 못해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면 돼요. 네, 노력할게요. 젊은이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인사를 건넸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도 나오실 거예요? 네, 올 거예요. 여기 좋아하거든요. 그럼 내일 또 뵐게요. 네, 그러세요. 사람들이 조금씩 흩어졌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다. 오늘 일을 함께 겪었다는 연대감이 있었다. 노인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보온병을 들고 한 모금 더 마셨다. 차가 여전히 따뜻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을 펴고 허리를 폈다. 오늘은 조금 더 걸어보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지 않았지만 천천히 여유롭게 걸어가고 싶었다. 산책로를 따라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바람이 불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 그 바람이 두렵지 않았다. 저 멀리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미 사람들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이름도 몰랐다. 어디 사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괜찮았다. 오늘 그녀가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용기, 배려, 정의, 그리고 조용한 힘. 노인은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다. 나도 젊었을 때 저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는 아니었다. 부러움도 아니었다. 그저 존경이었다. 깊은 존경이었다. 그는 집으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걸었다. 오늘 밤은 잠이 잘 올 것 같았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산책로 위로 노을이 깊어졌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평온한 저녁이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용기 덕분에 더욱 의미 있는 저녁이었다. 그날 밤 쉼터 근처 작은 아파트 단지. 한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중학생 아들. TV에서는 지역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들이 입을 열었다. 아빠, 오늘 학교 가는 길에 이상한 거 봤어요. 뭐? 어떤 아저씨들이 할아버지한테 시비 거는 거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어디서? 강변 쉼터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나타나서. 그래서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 그 아저씨들이 다 도망갔어요.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서 있기만 했는데? 네. 근데 되게 무서워 보였어요. 눈빛이. 아들은 그때의 장면을 떠올렸다. 멀리서 봤지만 그 여자의 눈빛만은 또렷이 기억났다. 차갑고 정확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 너도 봤구나. 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렸다. 아빠도 알아요? 오늘 퇴근길에 들었어. 동네 사람들이 다 얘기하더라. 어머니가 물었다. 무슨 얘기? 강변에서 어떤 여자가 노인을 도와줬다는.
얘기. 건장한 남자 셋을 말 한마디 없이 물리쳤대. 정말요? 응.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동네 커뮤니티 앱을 켰다. 화면엔 글들이 빼곡히 올라와 있었다. 오늘 강변에서 본 그 여성분.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진짜 멋있었어요. 우리 동네 영웅. 댓글도 수십 개씩 달려 있었다. 아버지가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봤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서 계셨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군인이셨나? 자세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경찰? 아니면 특수부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드려요. 아들이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와, 다들 봤네. 그러게. 동네가 난리야.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우린 뭐 했어? 그때.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다. 아버지가 젓가락을 만지작거렸다. 나도 봤어. 출근길에. 그래서요? 그냥 지나쳤지.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장 보고 오는 길에 봤는데. 엄마도요? 응. 근데 못 나섰어. 무서웠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학교 늦을까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부끄러움이 얼굴에 어려 있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는 말하고 싶네. 그 할아버지한테. 나도. 저도요. 내일 한번 찾아뵐까? 어머니의 제안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러자. 작은 결심이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결심이었다. TV에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따뜻한 소식입니다. 오늘 강변 산책로에서 세 사람의 시선이 TV로 향했다. 화면엔 쉼터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한 시민의 용기가 이웃을 지켰다는 소식인데요. 리포터가 현장을 배경으로 서 있었다. 이곳 주민들의 전원에 따르면 오늘 오후 한 노인이 일부 시민들로부터 불편을 겪고 있을 때 한 여성이 나서서 상황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인터뷰 화면이었다. 오늘 쉼터에 있었던 중년 여성이 나왔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말씀 한마디 안 하셨는데 그 분위기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저희는 부끄럽습니다. 옆에 있었으면서도 못 도와드렸으니까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오늘 쉼터에 있었던 젊은 남성이었다. 반성하고 있어요. 다음엔 꼭 용기 낼 거예요. 리포터가 다시 등장했다. 현장에 계셨던 여러분들이 그 여성의 신원을 찾고 계시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용기는 이 지역 사회에 작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화면이 다시 쉼터로 바뀌었다. 저녁 노을이 비치는 쉼터. 그곳엔 꽃다발 하나가 놓여 있었다. 감사합니다라는 작은 메모와 함께 아버지가 TV를 껐다. 우리도 변해야겠어. 응. 네. 세 사람은 다시 식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대화는 계속되었다. 내일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작은 용기를 어떻게 내볼지. 그날 밤 그 집만이 아니었다.
동네 곳곳에서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카페에서, 편의점에서, 아파트 복도에서 사람들은 오늘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반성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쉼터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노인은 어제와 같은 시간에 나왔다. 벤치에 앉으려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어제 그 젊은 남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젊은이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노인이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됐어요. 진심은 알아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괜찮으시면. 노인이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전 이미 차를 가져왔어요. 그럼 다음에. 그래요. 다음에 함께 해요. 젊은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감사합니다. 그가 물러나자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다. 어제 그 중년 여성이었다. 어르신, 이거. 그녀는 작은 보온병을 내밀었다. 새 제품이었다. 이게 뭐예요? 어제 보온병 떨어뜨리셨잖아요. 혹시 깨졌을까봐. 아, 괜찮아요. 멀쩡해요. 그래도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니까. 노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더 고마워요. 용서해 주셔서. 여성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손을 맞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어제 쉼터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씩 찾아왔다. 사과하고 감사하고 다짐했다. 노인은 그들을 하나하나 따뜻하게 맞이했다. 다들 고마워요. 저희가 더 고맙죠. 앞으론 우리가 지킬게요. 이 쉼터. 한 중년 남성이 말했다. 맞아요. 우리 동네잖아요. 우리가 지켜야죠.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근처에 살아요. 매일 지나다닐게요. 저도요. 산책 자주 할게요. 혹시 또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요. 사람들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다. 작은 모임이 만들어졌다. 강변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거창한 건 아니었다. 그저 서로 돌보겠다는 약속.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하겠다는 다짐.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제의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여성이 보여준 용기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한 사람의 행동이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모여 작은 변화를 만들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자 한 가족이 나타났다. 어제 저녁 TV를 함께 봤던 그 가족이었다. 아버지가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 어르신, 저희가 어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들도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노인이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함께 점심 드실래요? 저희가 준비했어요. 도시락 안엔 따뜻한 음식들이 담겨 있었다. 정성이 느껴졌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아니에요. 저희 마음이에요. 노인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다.
함께 벤치에 앉았다.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따뜻한 국물이 속을 데웠다.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근데 그분은 안 보이시네요. 아들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분, 어제 그 아줌마요. 아, 안 오셨어요. 어제 이후로. 혹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름도 몰라요. 찾고 싶은데. 저도요. 감사 인사라도 제대로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동네에서 다들 찾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분, 이 동네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냥 지나가던 분이었나. 사람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했다. 그분은 그런 사람이었다. 드러나길 원하지 않는 사람. 조용히 도움을 주고 사라지는 사람. 감사를 바라지 않는 사람. 그래도 언젠간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어머니가 희망적으로 말했다. 그럼 좋겠네요.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분 덕분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사람들이요. 서로 더 신경 쓰게 됐어요. 어제 일 이후로. 그러게요. 저희도 그래요. 가족끼리 대화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아들이 부끄럽게 웃었다. 뭐가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이 준 선물이네요. 선물이요? 용기요. 그리고 변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엔 다짐이 담겨 있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쉼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엔 쓸쓸하고 조용했던 공간이 이제는 활기가 넘쳤다. 사람들이 자주 들렀다. 노인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앉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아요. 커피 드실래요? 제가 샀어요. 고맙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다. 누군가 혼자 있으면 다른 누군가 다가가 말을 걸었다. 외로움을 혼자 견디게 두지 않았다. 쉼터 옆엔 작은 게시판이 생겼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었다. 강변 소식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쪽지들이 붙어 있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함께 산책해요. 누구나 환영합니다. 혼자 계신 분들 연락 주세요. 우리가 함께합니다. 따뜻한 메시지들이었다. 노인은 그 게시판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그 여성 한 명의 행동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다. 어르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어제 그 젊은이였다. 오늘도 나오셨네요. 네. 요즘 매일 나와요. 좋아 보이세요. 그럼요. 여기 오는 게 낙이에요. 젊은이가 옆에 앉았다. 저,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 말씀드려도 돼요? 그럼요. 회의 중에 한 후배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내일 아니니까. 근데요? 오늘은 달랐어요. 제가 나서서 도와줬어요. 젊은이의 목소리에 뿌듯함이 묻어났다. 잘했네요. 어르신께서, 아니, 그분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분, 어제 그 여자분요.
나서는 게 뭔지.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분이 보여줬죠. 그 후배가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기분 좋았어요. 당연하죠. 좋은 일 했으니까. 앞으론 더 자주 도울 거예요. 작은 것부터. 그거면 충분해요. 두 사람은 함께 강을 바라보았다. 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근데 말이에요.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분, 정말 누구실까요? 궁금하죠? 네. 다들 그래요. 동네 커뮤니티에 계속 글이 올라와요. 뭐라고요? 그분을 찾는다고요.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다고. 찾았나요?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CCTV도 확인했대요. CCTV요? 네. 근데 얼굴이 잘 안 나왔대요. 모자를 깊이 눌러 쓰셔서. 그랬군요.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드러나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노인이 작게 웃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분답게. 어르신은 그분 다시 보고 싶으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했다. 보고 싶죠. 제대로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죠? 하지만요. 네. 안 봐도 괜찮아요. 왜요?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까요. 노인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쉼터엔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서로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다. 저분이 남긴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변화예요. 사람들 마음이. 아,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젊은이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정말 달라져 있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사람들은 서로 모른 척했다. 눈을 피하고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인사하고 대화하고 함께했다. 진짜 대단하시다.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미 하고 있잖아요. 노인이 젊은이의 어깨를 토닥였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네. 노력할게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다. 따뜻한 햇살이 쉼터를 비쳤다. 사람들의 얼굴이 밝게 빛났다. 2주가 더 지났다. 강변 산책로에는 작은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여기 요즘 분위기 좋던데요? 맞아요. 사람들이 친절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뭔가 달라졌어요. 좋은 쪽으로. 인근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쉼터를 보기 위해, 그 변화를 느끼기 위해. 한 기자가 취재를 왔다. 지역 신문사 기자였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노인을 찾아온 것이었다. 저요? 네. 이곳의 변화에 대해 듣고 싶어요. 무슨 변화요? 3주 전 그 일 있잖아요. 그 이후로 이곳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던데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많이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나요? 사람들이요. 서로를 보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본다는 게 예전엔 다들 혼자였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따로였죠. 지금은요? 함께해요. 진짜로. 기자가 노트에 받아 적었다. 그 여성분 때문인가요? 그렇죠. 시작은요? 시작이요? 네. 그분이 불씨를 당기셨어요. 하지만 불을 키운 건 우리예요.
주민들이요? 네. 한 분, 한 분이 작은 용기를 냈어요. 기자의 눈빛이 빛났다. 좋은 이야기네요. 기사 쓰실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해요. 이런 변화를. 좋아요. 그럼 한 가지만 꼭 써주세요. 뭔가요? 영웅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요. 무슨 뜻이죠? 그분도 영웅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영웅이에요. 노인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쉼터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작은 용기를 낸 모든 분들이 영웅이에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꼭 그렇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는 주변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곳이 좋아진 이유가 뭘까요? 한 중년 여성이 대답했다. 서로 신경 쓰기 시작해서요. 어떻게요? 누가 혼자 있으면 말 걸고 힘들어 보이면 도와주고. 누가 시킨 건가요? 아니요. 자연스럽게요. 한 분이 시작하면 다른 분도 따라하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군요. 네.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다른 남성도 거들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솔직히. 지금은요? 당연한 거예요. 이웃이잖아요. 기자는 계속 받아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 여성분을 다시 만나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 명이 대답했다. 물론이죠. 감사 인사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요. 또 다른 사람이 말을 이었다. 안 만나도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까. 충분히요? 네. 가장 큰 선물을 받았어요. 뭔가요?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기자는 펜을 멈췄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좋은 말씀이네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기자는 취재를 마치고 돌아갔다. 며칠 후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든 기적. 강변 쉼터에 피어난 이웃사랑.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감동적이에요. 우리 동네도 이랬으면. 작은 용기가 이런 변화를 만드네요. 나도 해볼래요. 기사를 본 사람들이 쉼터를 찾아왔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배우기 위해.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노인이 대답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정말요? 네. 그냥 시작하세요. 옆 사람에게 관심 갖는 것부터.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 그리고 각자의 동네에서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났다. 계절이 깊어지고 있었다. 초겨울의 찬바람이 더 세차게 불었다. 강변 나무들은 완전히 앙상해졌다. 하지만 쉼터만큼은 달랐다. 노인은 오늘도 같은 시간에 나왔다. 새 보온병에 뜨거운 차를 가득 담아서 벤치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두렵지도 않았다. 어르신. 뒤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그 젊은이였다.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벌써 오셨네요. 응, 낙엽 좀 치우려고. 벤치 주변엔 낙엽이 쌓여 있었다. 젊은이는 부지런히 쓸어내고 있었다. 매일 이렇게 하세요? 네.
출근 전에 들러요. 3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여기 제 쉼터이기도 하니까요. 젊은이가 환하게 웃었다. 예전과는 다른 표정이었다. 자신감이 넘쳤다. 젊은이가 빗자루를 세워두고 노인 옆에 앉았다. 더 기쁜 게 있어요. 뭔데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예전엔 그냥 직원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잘했네요. 어르신 덕분이에요. 아니, 그분 덕분이죠. 젊은이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분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용기 내는 걸. 그런데 실천한 건 당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더 뿌듯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강을 바라보았다. 물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겨울강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생명이 흐르고 있었다. 여기서 봉사단체 만들려고요. 노인의 눈이 커졌다. 봉사단체요? 네. 이름은 강변지킴이. 이미 몇 분이 동의하셨어요. 대단한데요. 주말마다 여기 청소하고 어르신들 말벗도 대어드리고. 좋은 생각이네요. 다음 주 토요일에 첫 모임 할 거예요. 어르신도 오세요. 당연하죠. 젊은이가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이 주변을 환하게 만들었다. 그나저나 젊은이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분 정말 안 오시네요. 그러게요. 한 달이 넘었는데 소식도 없고 혹시 이사 가신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쉬워요.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분은 그런 거 바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변한 게 가장 큰 감사예요. 제가요? 응.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변을 보니 벌써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어제 그 중년 여성. 일주일 전 처음 본 노부부. 며칠 전 이사 온 젊은 부부. 모두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한 달 전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다. 노인은 가슴이 뭉클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어제 그 여성이었다.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다. 어르신, 이거 뭐예요? 손뜨개질로 만든 목도리예요. 받아주세요. 따뜻한 털실로 만든 목도리였다. 정성이 느껴졌다. 이걸 어떻게, 제가 받아도 돼요? 당연하죠. 어르신 드리려고 만든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노인은 목도리를 목에 둘렀다. 따뜻함이 목을 감쌌다. 하지만 더 따뜻한 건 마음이었다.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여성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목도리를 나눠줬다. 모두를 위해 준비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목도리를 두르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같은 색, 같은 무늬의 목도리. 마치 한 가족 같았다. 우리 이제 팀복도 있네요. 누군가 농담을 했다. 웃음이 터졌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바로 공동체구나. 이게 바로 이웃이구나.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벌어졌던 일이 떠올랐다. 떨고 있던 자신의 모습, 두려움에 가득 찼던 그 순간, 그리고 나타났던 그 여성.
말없이 서 있던 그녀의 모습, 흔들림 없던 눈빛, 그 모든 게 이 변화의 시작이었다.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다. 모두가 같은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다. 한 중년 남성이 입을 열었다. 저, 어제 경찰서에 갔었어요. 경찰서요? 네. 혹시 그분에 대해 알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요? CCTV 영상 확인했대요. 그날, 뭐가 나왔어요? 얼굴은 안 나왔어요. 모자를 눌러 쓰셔서. 아, 하지만 걸음걸이랑 자세를 보고 경찰관이 말하더라고요. 뭐라고요? 훈련받은 사람 같다고. 군인이나 경찰 같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것 같아요. 그 자세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눈빛도 뭔가 달랐어요. 혹시 707특인데?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게 뭔데요? 특수부대요. 정예 중에 정예. 와, 아무튼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저희 동네에 지나가시다가 본 거겠죠. 그런데도 나서신 거네요. 대단하신 거죠.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노인은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보온병 뚜껑에 따라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 김을 보며 생각했다.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분 덕분에 이곳이 변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어르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새로운 젊은 부부였다. 네. 저희 다음 주에 이사 와요. 바로 저 아파트로. 부인이 멀리 있는 아파트를 가리켰다. 오, 환영해요.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요. 여기로 정했어요. 다행이네요. 다음부터 자주 올게요. 그래요. 기다릴게요. 남편이 말했다. 사실, 저희가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그 이야기 들었거든요. 한 분이 노인을 도와줬다는. 아, 저희도 그런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서로 돕는 곳에서. 부인이 이어 말했다. 아이가 곧 태어나거든요.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아이를 이런 동네에서 키우고 싶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저희도 돕고 싶어요. 이곳을 지키는데 환영합니다. 젊은이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우리 강변 지킴이 함께해요. 네. 부부가 환하게 웃었다. 쉼터는 점점 더 확장되고 있었다.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때가 되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도시락을 꺼냈다. 가족 모임처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 달 전만 해도 혼자 떨면서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외롭지 않았다. 두렵지도 않았다. 행복했다. 중년 여성이 노인의 손을 잡았다. 괜찮으세요? 네.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저희도 행복해요. 어르신 덕분에. 제가요? 네. 어르신이 계셔서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건 그분 덕분이죠. 맞아요. 그분도 어르신도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여성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예요. 이 따뜻함을.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분도 보고 계실까요? 이 모습을.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보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오후가 되자 기자 한 명이 다시 찾아왔다. 지난번에 왔던 그 기자였다. 안녕하세요. 다시 오셨네요. 네. 후속 기사를 쓰려고요. 후속 기사요? 네. 그 후로 어떻게 변했는지. 기자는 노트를 펼쳤다. 많이 변했죠?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네. 상상 이상으로요. 기자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다. 웃고 대화하고 함께하고 있었다. 놀랍네요. 정말. 그죠? 한 달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자가 물었다.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요?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었나요? 노인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시작이요. 누군가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 여성분 말씀이시죠? 네. 그분이 불씨를 당겼어요. 그 다음은요? 사람들이 용기를 냈어요. 하나씩. 작은 용기들이 모인 거네요. 맞아요. 그게 이런 변화를 만들었어요. 기자는 열심히 받아 적었다. 다른 동네에도 이런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모든 곳에 필요하죠.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쉬워요. 옆 사람에게 관심 가지면 돼요. 그게 다예요? 네. 그게 시작이에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말씀이네요. 기사에 꼭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는 다른 사람들과도 인터뷰했다. 젊은이, 중년 여성, 새로운 부부.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 여성분, 정말 찾을 수 없나요?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다. 기자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말이 깊게 와닿았다. 좋은 표현이네요. 사실이에요. 기사 제목으로 쓰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좋아요. 기자는 취재를 마치고 돌아갔다. 며칠 후 신문에 기사가 실렸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강변 쉼터, 한 달 후의 기적.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전국에서 댓글이 달렸다. 감동이에요. 우리 동네도 이렇게 됐으면. 나도 용기 내봐야겠어요. 작은 관심이 이런 변화를 만드네요.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았다. 각자의 동네에서 작은 시도를 시작했다. 작은 행동들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강변 쉼터는 이제 상징이 되었다. 2달이 지났다. 겨울이 깊어졌다. 강변엔 눈이 소복이 쌓였다. 나무 가지마다 하얀 눈이 내려앉아 있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쉼터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사람들이 만든 온기로. 아침 일찍 젊은이가 나타났다. 손에 삽을 들고 있었다. 눈을 치우기 위해서였다. 휴, 오늘 많이 왔네. 혼자 중얼거리며 눈을 치웠다. 한참 후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나타났다. 벌써 왔어요? 네. 일찍 일어났어요. 같이 할게요.
고마워요. 여럿이 함께 눈을 치웠다. 금방 깨끗해졌다. 벤치도 닦고 주변도 정리했다. 이제 됐네요.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따뜻한 차를 나눠 마셨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손이 녹았다. 마음도 녹았다. 어르신 곧 오시겠네요. 그러게요. 시간 되셨을 텐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멀리서 노인이 걸어오고 있었다. 목에 목도리를 두르고 손에 보온병을 들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어르신. 사람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노인도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벌써 다 치웠네요. 어르신 오시기 전에 하려고요. 노인은 벤치에 앉았다.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어느새 10명이 넘었다. 오늘 날씨 정말 춥네요. 그래도 여기 오면 따뜻해요. 맞아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서로 귀 기울이고 공감하고 위로했다. 요즘 회사가 힘들어서. 무슨 일인데요? 승진 심사가 있거든요. 떨어질까봐 불안해요. 잘 될 거예요. 당신 열심히 하잖아요. 고마워요. 힘내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작은 위로였다. 하지만 그 위로가 큰 힘이 되었다. 한 중년 남성이 입을 열었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저 그날 있었어요. 그날요? 네. 2달 전 어르신이 힘들어 하실 때 주변이 조용해졌다. 노인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요? 네. 봤어요. 다 봤어요. 근데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겁이 났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부끄러워요. 아직도. 남성의 눈가가 붉어졌다. 매일 생각해요. 그날을 왜 나서지 못했을까? 노인이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정말. 하지만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고마워요. 어르신. 남성이 고개를 숙였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공감하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그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저도 그래요. 한 여성이 말했다. 그날 지나가면서 봤는데 못 나섰어요. 저도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둘 고백이 이어졌다. 부끄러움, 후회. 하지만 동시에 다짐도 함께 나눴다. 다음엔 꼭 나설 거예요. 저도요. 우리 다 함께 해요. 네. 함께. 노인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여러분, 이미 변했어요. 변했나요? 네. 그날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는 달라요. 어떻게요? 그날엔 혼자였어요. 각자 따로였죠.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함께해요. 우리.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달라져 있었다. 연결되어 있었다. 그분 덕분이에요. 누군가 말했다. 맞아요. 그분이 보여줬죠. 그리고 희망을.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같은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날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그 여성. 흔들림 없던 눈빛. 조용한 힘. 그분. 지금 어디 계실까요?
모르겠어요.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쩌면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왜요? 그분은 그런 분이니까요. 어떤 분인데요? 드러나길 원하지 않는 분. 조용히 선을 행하는 분. 아,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다니요?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노인이 가슴을 가리켰다. 여기에,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따뜻함이 느껴졌다. 그분의 온기가 느껴졌다. 맞아요. 그분은 여기 계세요. 우리가 변할 때마다 그분도 함께 계세요. 바람이 불어왔다. 찬바람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안아주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출근해야 해요. 저도요. 오늘 저녁에 또 봐요. 네, 조심히 가세요. 따뜻한 인사가 오갔다. 진심 어린 인사가. 노인은 마지막까지 남았다. 혼자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다. 눈 덮인 강은 고요했다. 아름다웠다. 보온병을 열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여전히 뜨거웠다. 따뜻함이 몸속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날이 떠올랐다. 2달 전 그날. 떨고 있던 자신. 그리고 나타났던 그 여성. 감사합니다. 작게 속삭였다. 바람이 그 말을 실어 날랐다. 멀리 어디론가. 눈을 뜨니 저 멀리 산책로에 사람 하나가 서 있었다. 짧은 머리에 단정한 외투. 익숙한 실루엣이었다. 노인의 심장이 뛰었다. 그분.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거리가 멀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다. 작은 미소를 짓는 것 같았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걸어가기 시작했다. 잠깐. 노인이 손을 뻗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여성은 계속 걸어갔다. 사람들 속으로 사라져갔다. 노인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다.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잘 가세요. 작게 속삭였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노인은 다시 벤치에 앉았다. 그는 보온병을 2 손으로 감싸 쥐었다. 따뜻함을 느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쉼터는 조용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사람들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웃음소리가 아직 맴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등도 꼿꼿했다.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산책로를 걸으며 생각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해. 좋은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변할 수 있어. 함께라면.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짧은 머리의 여성이 걷고 있었다. 평범한 걸음으로, 평범한 옷차림으로.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도 원치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했다. 주변을 정확히 관찰하는 눈빛. 필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는 눈빛. 언제든 나설 준비가 된 눈빛. 그것이 그녀였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남은 그 여성.
그녀는 계속 걸었다. 어둠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다음 순간을 위해, 다음 누군가를 위해.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다. 강변 쉼터에는 고요함이 내렸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지만 그 아래엔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 내일이면 또 누군가 올 것이었다. 눈을 치우고, 차를 나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러. 그렇게 쉼터는 계속될 것이었다. 변화는 계속될 것이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든 물결이 계속 퍼져나갈 것이었다.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며. 이것이 바로 강변 산책로에서 시작된 작은 감동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름 모를 한 여성이 남긴 조용한 기적이었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화려한 것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깊이 스며든 변화였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아름다웠다. 가장 진실했다. 가장 오래 남을 것이었다. 눈은 계속 내렸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며, 그리고 쉼터는 조용히 그 눈을 막고 있었다. 내일을 기다리며.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계속될 것이었다.